안녕하십니까.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.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인데요. 9월 26일자입니다. 집값 튀는데 첫발부터 꼬인 30만 가구 공급. 이게 아시죠?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에요.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자성향의 집권들이고, 자성향의 집권들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. 가난한 사람,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부이다 보니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. 다 뺏기잖아요.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김수현 정책 사회수석이 있었죠. 지금 이제 또 직급이 올라가서 갔는데, 어쨌든 그분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공급 절대 못해. 이제 이러다 보이는데 어떻게 또 했어요? 이게 갑자기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? 그냥 공급하면 되잖아. 그래서 그럼 공급해. 이렇게 한 거죠. 그래서 공급했는데 서울에다 공급할 방법은 딱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두 가지죠. 그린벨트 풀거나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 주거나. 근데 그린벨트는 그린벨트가 서울은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. 사실 지금 풀 그린벨트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,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또 그린벨트 절대 못 푼다고 또 난리를 쳤죠.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못 푼다고 이제 했고, 사실 풀어줄 그린벨트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, 서울이. 그리고 또 사회수석이 지가 청와대에서 옮겨지면서 이렇게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 하면서 절대 또 안 된다 하니까 느닷없이 엉뚱하게 어떻게 했어요? 서울 근처에다 하자 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다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해버렸잖아요.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? 육아 아픈데 배에다가 아프다고 배에다가 수술을 한 꼴이라고 그럴까요?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. 어찌됐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하셨고요. 주민자치단체, 지자체 반대로, 그 다음에 이제 9221 공급 대책 1년이 지났는데, 주민자치단체 반대로 지진부진, 1차 공공택지 후보 17곳 중 지구지정 경기 4곳 불가, 주택공급 절벽 현실화됐고요. 일정 차질 빚는 주택공급, 지금 완전히, 이 자성향 정부들이 이런 것은 잘하잖아요. 세무정책, 부동산 정책, 이런 것은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사천리로 훈령을 개정해서 팍팍 진행해요.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저는 꼭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, 사거리에 또 왔는데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90도로 획 틀어서 좌회전해서 가는 느낌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?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차 비껴가는데 그냥 칼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정부 정책이 좀 그렇게 급변한다 이거죠. 제 표현을 빌리자면, 제 표현이 이제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됐어요? 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기 신도시가 지금 아직 안 됐죠. 2기 신도시는 누가 만들었어요? 노무현 정권에서 지금 또 이렇게 해둔 건데, 미치겠어요.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요. 3, 4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. 예를 들어서, 그다음에 3기 신도시는 10km, 서울에 한 10km 근교에다 만들어버리겠다. 2기 신도시도 죽어버리겠지. 2기 신도시가 되지도 않는데, 그러다고 또 뭐냐면은, 여기에 3기 신도시에 있는 지주들이 내 땅 싸게 강제 몰수하냐 해서 또 데모하고,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조그만한 지구 지정 있잖아요. 300가구, 200가구, 150가구, 조그만한 그런 수십 개, 그런 지구도 지금 다 데모하고 난리예요.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전혀 안 됐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. 오늘 봐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. 택지지구 지정 속도도 내도 모자랄 판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시켜, 이렇게 제목 잡혀져 있는데요. 주요 택지 23곳 중 19개가 미지 지정됐고요. 2기 신도시 10년째 지연 와중에 3기 신도시 대책 서둘러 발표해서 주민 반발 커지면서 줄줄이 차질을 받았다. 2년 뒤에 서울 아파트 공급이 반토막 날 거고, 민간 택지 분양가가 상한제가 임박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동력 떨어뜨려 정부 정책이 되려 공급 주고 있다, 이렇게 하고요.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한번 봐보면
수도권 택지 1차입니다. 2018년 9월 21일에 했는데 6곳 수도권입니다. 24,000 가구인데 올 상반기 지구 지정해가지고 2026년 공급 분양한다는데 지구 지정된 곳은 4곳,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이네요. 근데 서울 유이부지 11곳 중 9,130가구인데 2021년까지 공급된 사업 추진이 빵 곳이에요. 21곳 중에서, 11곳 중에서 빵 곳이라고요. 어마어마하죠, 1차. 2차 결과를 봐볼까요? 수도권인데, 2차는 2018년 12월 19일에 지정했습니다. 9곳. 경기도 수도권에 9곳 있는데 13만 5,800가구를 지정한데 올 하반기 지구 지정에서 2021년 공급 예정인데 지구 지정이 빵 곳입니다. 9곳 지정했는데 13만 가구가 다 빵 거예요. 한 채도 공급 안 된다는 거예요. 예,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. 예, 주민들은 또 그 머리띠 둘러싸매고 이렇게 하죠. 또 이게 이런 것은 그 우성향 정부들이 좀 강하게 잘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. 주민들이 반발하고 뭐 하면은 또 좌성향 정부들은 또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또 못하더라시라고요. 굉장히 또 좀 그건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. 31곳, 그 다음에 서울은 31곳, 16,830가구를 지정했는데 2020에 공급한다는데 사업 추진이 31곳 중에서 3곳 지정됐어요. 3곳. 미치죠. 이게 거의 뭐 공급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. 그 다음에 3차 2019년 5월 7일 날 지정을 했는데요. 9곳, 수도권에 9곳 지정해서 10만 가구 지정했습니다. 내년 지구 지정 2022년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현황이 진행 중이라 이제 빵 곳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 어쨌든 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서울은 19곳 1만 517가구인데 2020년에 공급한다고 했네요. 이제 사업이 빵 곳. 3차 지정한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빵개. 2차 지정한 것은 수도권만 10%. 경기도 빵 곳. 뭐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정부가 정책 발표한 거 진행률이 10%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주택 공급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겠어요? 공급이 안 됐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유부지 공급 주택 부진도 42개 사업장 세금 맞춰서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졌는데요. 그 다음에 45조 풀리는 토지보상금, 이게 3기 신도시죠. 불쏘시개 돼서 이게 폭등할 것이다. 이렇게 된 것이죠. 이게 2기 신도시 제대로 공급한데 뭐 이게 그 지구 지정한 거 안 돼. 근데 또 토지 보상해준다고 45조 풀려.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.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가점 낮고 정부도 못 믿어서 집 사는 30대, 이것도 뉴스 뭐 나왔었던 거죠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생략할게요. 60점을 넘겨야 되는데 청포자들,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30대가 42.8%. 그래서 30대들이 죽죽하거나 부모님 돈 되거나 뭐 이제 잘 하신 분들, 직업 좋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이면 사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무덤됐다는 평택이 분양가 상한제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, 이거 임동성 해가지고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하면 이게 괜찮다고, 청약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뭐 했었죠. 지제역에 대해서 제가 엄청 좋게 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. 그 다음에 GTX 신안산선 철도망 건설 빨라진다. 이거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. GTX A노선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, 막 신문에서는 뭐 몇 년 안에 된다, 몇 년 안에 된다. 근데 제가 서울에서 수도권 투자해서 부동산 한 개 봐보니까, 정말 지겹습니다. 지겨워. 뭐, 3년 안에 된다, 5년 안에 된다, 10년 안에 된다. 해놓고도 10년이 추가로 떠버립니다. 플러스 그냥 10년. 보통 지하철 하나 이루어지는 데 봐보면, 그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10년 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거의. 이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다. 그러면 거기가 잘 되면 그 연도에다 플러스 5년 하면은 빨리 된 거고, 조금 흐지부지 하면 10년입니다. 이게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뭐 이렇게 완공하겠다. 그러면 한 2030년에는 완공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든지, 아니 2035년에는 완공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. 엄청나게 느립니다.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신중해야 된다고요. 김대철 한국주택위원장, 주택협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, 뭐 이제 민간인들은 항상 그렇죠. 이렇게 민간인들 말을 되게 안 들어 처먹죠, 정부는. 그런 것 같아요.
잠실 고덕 알짜 단지 행복주택 6,495가구가 입주자 모집한다고 그러네요. 여기 뭐 이제 좀그 경제적으로 약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. 여기 신문에가 저 부동산 보려고 쭉 나왔는데 이 인터넷 뉴스는 또 봐보니까 좀 불행한 소식도 좀 있더라고요. 임대사업 주택에서 10년간 통계를 뺐더니 자살자가 엄청 많았고 파산자가 엄청 많았고 이렇게 이런 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비율이 일반 평균 중산층보다 무려 한 뭐 10배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. 어찌됐든 뭐 봐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책 보시죠? 삼국시대 때 뭐 진대법하고 뭐 고리대금 뭐 중에서 뭐 맞고 하고 근데 이게 뭐 자본주의에서 있는 자들을 욕하고 또 없는 자들이 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항상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시대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이렇게 동서양을 불문하고 과거나 미래, 현재, 미래 다 불문해서 항상 부자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사람의 욕심은 한정 끝이 없고 제한은 항상 부족하고 이게 핵심입니다.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가 저는 답인 것 같아요.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되지 않겠나. 뭐 이제 물론 정치인이라든지 사회 연구가든지 그 국가가 그걸 포기하면 되냐 도와줘야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국가도 가난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국가도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. 국가가 먼저 파산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 다 대주려다가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도 그 가난한 사람을 그 도와주고 그 보호해주고 그런 행위를 합니다. 근데 사실은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.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에요.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 가난한 사람은 다 예를 들어서 해줍니까?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4천만 명, 5천만 명 되나요? 그럼 10%면 500만 명을 5천만 명이 10% 500만 명을 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 상위 그 뭐예요? 그 1순위 아니 1순위라가 아니라 했다 그 1분위자들 500만 명, 또 2분위자들 차순위 해가지고 또 한 500만 명 이렇게 지원해주면 국가가 파산나고 그 해주기 전에 국가가 먼저 파산나 버립니다.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예, 이게 그래서 국가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죠. 예, 500만 명 중에서 누구만 해줍니까? 한 50만 명만 해주는 거예요. 나머지 한 450만 명은 그냥 모른 척 해요.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.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더라고요. 미국은 뭐 다 뻥뻥 대줄 것 같습니까? 안 그래요. 어떤 사회든지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끼고 전략하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